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자, 오늘은 처음에 예고해드린 대로 충북대학교 김선아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행동에 관련 여러 가지 질문과 또 김선아 교수님의 여러 고견들을 한번 듣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신기해서 지금 두리번 오늘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멀리서 오셨는데. 저 시골에서 와가지고요. 지금 시골지가 도시지 만나러 온 기분? 도시 막 대도시에 오다 보니까 막 어리둥절한데 막 여기 이렇게 좋은데 병원에 이런 스튜디오가 있다니. 아니 스튜디오가 아니고 제 진료실이고요. 그냥 여기다 스튜디오 이것저것 만든 겁니다. 제가 그냥 갑자기 급 조명 막 켜놓고 막. 그런 거구나. 난 또 스튜디오를 만들었다고. 제 진료실입니다. 제 진료실입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미리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거의 그 행동학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끝판왕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꽤 알려진 유명한 선생님이세요. 유명한 선생님이시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대학 교수 자리 제의도 지금도 받고 계세요. 계속 콜을 받고 계신데 한국에 남고 싶다고 지금 거절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이거 영어 서브타이틀 안 달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대학교에서 네. 실제로 행동학 진료하고 계신 김선아 교수님 모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행동학 상담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3시간 반이나 걸려서. 저 3시간 반 걸렸지만 근데 너무 맛있는 걸 먹어서 일단 기분이 좋고요. 제가 윤쌤 팬이잖아요. 아니, 제가 팬입니다, 스승님.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교육을 받았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질문도 제가 많이 하고 있고요. 미국에 계실 때조차도 제가 막 뭐 카톡으로 심지어 전화로 막 전화 상담도 많이 하고 교육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아서 전화를 잘 안 갖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빨리 애플 사과 회사에서 접는 전화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거 나오면 친구가 이렇게 목걸이를 걸어주겠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유명하신 분들은 꼭 전화를 안 받더라, 진짜. 가끔 새끼 고양이가 네. 내 손을 콱 물고 네. 버니킹 등을 팔했다 하는 경우가 있다는 질문이 들어와. 이 경우는 자주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런 경우 어떻게 제재를 시켜주는 게 옳은 건가요? 이걸 전문 용어로 하면은 모질이?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미화된 용어로 하면은 2% 채워줘야 하는 부족한 아이들. 아이가? 그쵸. 근데 보통은 이런 애들 어떤 아이들이 많냐면요. 그 바를 피딩 한 애들 있잖아요. 젖병으로 키운 아이들 맞아. 중에 네네네. 노는 걸 못 배웠어. 또 그래서 얘네들이 나쁜 애들이 아니라 못 배운 애들인 거예요. 젖병을 너무 일찍 뺐을 때도. 그쵸. 젖병을 너무 일찍 뺐을 때도 그렇고 일찍 뗀 것도 그렇지만 서서히 떼야 되거든요. 고양이들은 서서히 이유를 해요. 근데 이제 캔사를 먹네? 그러고 갑자기 떼버리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입으로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고 입으로 하는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같이 놀면서 그 동배 새끼들하고 놀면서 그리고 엄마랑 놀면서 이렇게 무는 행동 이게 얘네들 가지게 이렇게 앞발로 잡고 무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세게 하면 제가 안 놀아주는구나. 너무 세게 하면 엄마도 혼나네. 하면서 배워야 되거든요. 힘 조절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걸 못 배운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질한 건데 뭐가 모질하냐면은 배움이 모질한 거죠. 해야 되는 행동을 가르쳐야 돼요. 뭐를 가르쳐야 되냐면은 제대로 노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의 룰을 가르쳐줘야 되죠. 그래서 일단 시간을 정해두고 열심히 놀아줘야 돼요. 과하게 열심히 내가 지치게 아니라 제가 지치겠지. 고양이 안 지치던데. 나는 빨리 지쳐. 네. 그리고 놀아줄 때는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발가락에 낚싯대 끼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테레비 보면서 나는 저는 포켓몬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오늘 또 레이디 못 돼가지고 내가 좀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니까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얘가 지칠 때까지 놀아줘야 되고 하루에 적어도 3번 이상은 놀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지쳐서 못 놀아주는 거예요. 하지만 금방입니다. 네네, 금방 그것도 이렇게 한 2-3살 되면은 안 놀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따라다니려고 하지 중딩 고딩 되면은 안 따라다녀요. 어렸을 때 좋은 시절에 많이 놀아주세요. 그건 그래요. 네, 근데 네. 보통 놀이에 대한 어떤 그 반응이 떨어져서 걱정이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보통 1살, 2살 넘어가니까 네. 애가 이제 안 놀아요. 흔들어줘도 반응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놀이에 대한 반응이 다시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같이 놀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저도 포켓몬고를 한 4년째 하다 보니까 조금 재미가 없어요. 4년이면 뭐 할 만큼 하셨네요. 그쵸. 잡을 제가 거 레벨 가져갔겠네요. 41을 찍었거든요. 레벨 41이라고 제가 좀 저희 동네에서 그래도 잘 나가는 포켓몬 아줌마 중에 하나예요. 제가 우리 동네에서 44가 있는데 누군지 알고 싶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군대 전역하신 전직 장성이라는. 진짜요? 네, 네. 역시 잘 잡으시는구나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같이 레이드를 하고 싶은데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똑같은 애들이 나오면 저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럭키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모르시죠? 네, 몰라요. 귀여운 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탱크 포켓몬인데 걔가 나오니까 오늘 진짜 올까 말까 고민했죠. 와야죠. 맛있는 거 사드렸잖아요. 와야죠. 근데 운전하는 동안 못 잡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했어요. 즉 다양한 거를 접할 수 있어야 돼요. 장난감 계속 근데 바꿔줘라. 바꿔줘야 하는데 너무 달라지면 안 해요. 저보고 카트라이더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저보고 비슷한 류 중에서? 갑자기 뭐 다른 게임 하라면 안 돼. 비슷한 느낌. 그러면 이제 벌레면 벌레 좋아할 때는 벌레 느낌. 그쵸. 나비 같은 곤충류 좋아하는 취향이 곤충류의 있어요. 느낌. 새를 취향이 좋아하면 있어요. 그쵸. 새 느낌. 같이 노는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낚싯대들이 다 같이 노는 장난감이죠. 같이 놀 때만 꺼내놓으셔야 돼요. 같이 놀 때만 꺼내놓고 안 놀 때는 고양이가 못 여는 곳에, 사실 고양이가 모르는 곳에 놓으면 좋겠지만 집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고양이 그렇게 바보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놓는지는 다 알거든요. 그래서 놀고 싶으면 그 앞에 앉아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안 놀 귀엽다. 때는 그러니까 너무 귀엽죠. 장난감 꺼내달라고 그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귀엽다. 저희 집 고양이는 먹을 거 달라고 할 때 보통 그러긴 하는데 그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애도 있어요. 그리고 안 놀 때는 넣어 놓으셔야지 안전해요. 아니면 생각보다 목 감기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합사 함께한 지 1년이 넘는데 아직도 사이가 안 좋대요. 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요? 저희 결혼했는데 1년 동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럼 뭐 답이 뭘까요? 이혼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근데 이혼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지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봤는데 근데 중요한 게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보고 합사가 실패했다 성공했다 약을 쓸까 말까 다른 거 쓸까 말까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기간을 저는 보고요. 사실 한 달을 예약을 하는데 전 3주를 기준으로 3주? 합니다. 네, 3주를 그러니까 기준. 3주를 기다려보고 안 친해지면은 얘네들은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군요. 네네네네. 그럼 그건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얘네들이 서로 다칠 정도가 되잖아요. 분리해요. 혹시 맡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집 나가세요. 그렇게 이어지나 이게?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거 좀 비슷해. 네, 비슷한가요? 비슷해. 그렇겠죠. 맞으면 나가야 돼요. 다음에 용서란 없어. 다음에는 큰일 나기 때문에 맞으면은 저는 일단 사람이든 동물이든 맞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건 1인이기 맞죠,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맞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다칠 정도다 하면 분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악질을 심각하게 하고 으르렁거리면서 정말 이대로 뒀다가 나 없을 때는 다치겠는데 분리하셔야 됩니다. 일단 분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추천하는 건 약물치료예요. 왜냐면 가장 효과적이고요.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네. 합사에 실패했어요. 네네네. 뭐 한 달 지났는데 둘이 안 친하고 네. 하악질하고 서로 경계하고 서로 네. 같이 뭐 보여야 될 행동들을 안 보여요. 뭐 네. 알로그루밍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따로 자고요. 네. 그러면은 약물 치료가 들어가면 얘네가 다시 친해질 확률은 얼마가 되나요? 그 이후에? 케바케기 때문에. 네. 그래도 한번 약을 써본 경험에 의하면은 한 달 뒤나 두 달 뒤 다시 친해질 확률은 어느 정도 좋아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같이 살만할까? 이게 완전 친해진다는 게 아니고 그냥 살만해질 정도가 될 텐데. 살만해질 경우는 높아요. 70% 이상인가 보죠? 약물. 근데 언제까지 써야 되나 그럼 약물을요? 일단은 대부분 이럴 때는 효과 빠른 약부터 써보고요. 그리고 그 약으로 되지 않으면 효과가 좀 느리게 나타나는 약을 써요. 그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는 약이 보통 이제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4주에서 6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2-3달 정도를 보는 거죠. 2-3달 정도요. 네네네. 2-3달 정도 네. 지나면은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는 다시 친해진다. 네, 물론 대신? 아닌 애들도 있어요. 대신? 하지만 많은 경우는 친해진 아이들이 약을 많습니다. 언젠간 끊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의 평생 써야 되나요? 그것도 케바케거든요. 그래서 일단 좋아졌다. 3개월 동안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후부터 천천히 약을 줄여보는 것도 나아요. 산책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입양 1세대, 1.5세대, 2세대가 있을 거 네네네네. 아니에요. 입양의 시기에 따라서 저는 이제 세대로 나눕니다. 그렇죠. 어떤 애들은 산책이 가능하고 어떤 애들은 산책을 시키면 안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 산책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단순해요. 산책을 좋아하고 즐기잖아요. 그럼 시키시면 되고요. 산책을 좋아하지 않고 무서워한다면 시키시면 안 되는 거죠. 무서운 거는 굳이 필요하지 않는, 동물병원 가는 건 무섭지만 적응시켜야 되고 노출시켜야 되고 얘가 덜 무섭도록 배워야 되는 근데 행동이에요. 무서워도 조금씩 호기심 때문에 나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요. 한 걸음 나갔다 들어오고 근데 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까지 뭐 일부러 적응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네네네. 굳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나가고 싶어하는 아이들, 나가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면은
나가는 건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꼭 여기까지만 또 들으시고 산책시키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꼭 지금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아기를 혼자 내보내나요? 아니죠. 나갈 때 아기 3살짜리 혼자 걷고 엄마 따로 가나요? 손잡고 다니지 않나요? 손 잡아야죠. 고양이와 손 잡고 걸으셔야 됩니다. 즉 리시를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1세대, 1.5세대, 2세대로 구분을 하잖아요. 네네네. 차이가 어떻게 저는 있나요? 제가 그렇게 구분합니다. 네, 제가 네. 만든 네, 방법인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네네네. 말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 성매 지금 3살 때 왔잖아요. 예, 3살 때 그러면은 친구들 데리고 3살 때 들어왔죠? 온 애들은 사람으로 따지면은 20대에 이민 간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그쵸. 20대. 20대 이민 가면 한국 음식 그립고요. 한국에서 놀던 거 그립고 한국의 생활이 너무 그립죠. 그리고 가끔 오면 너무 좋아. 그죠. 아 진짜. 그래서 미국 못 가시는 거죠? 네. 심지어 저는 어렸을 때 미국 살았어요. 근데 이것도 중학교 때 살았기 때문에 약간 1.5세대 느낌? 1.5세대만 해도 오래 산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그죠? 저는 한국이 더 맞아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한국이 좋아요. 아까 음식 먹을 때니까 외국 가서 못 사실 것 같은데 못 살아, 보니까. 못 살아. 치킨 배달이 24시간 되는 곳. 그러면 아니, 성묘 때 입양한 건 이민 1세대가 되는 네, 거네. 네. 얘들은 산책이 가능하겠네요. 그쵸. 네. 그리고 중간에 온 아이들 이제 집에 바깥에서 태어났는데 아기 때 온 애들 아기 때 있잖아요. 집으로 온 애들 아주 어렸을 때. 그쵸. 초딩 네. 때 이민을 갔다거나 유치원 때 갔다거나 아니면 1살 때 이민 간 경우에는 미국 생활 너무 좋아요. 이민 1.5세대가 그쵸. 되겠네요. 이민 1.5세대니까 이민 2세대는 집에 실내에서 태어난 네. 애들이군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쭉 자랐어요. 걔네들은 뭐 그러면은- 밖에 적응이 안 되겠네요. 한국은 힘들죠. 답답하고. 잠깐 그런 재밌을 수도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닌 아이들이 훨씬 더 많죠. 캔을 잘 먹어야 고양이들 입장에서 좋은 것도 많고 몸의 건강도 그쵸, 유지할 수 그쵸. 있고 수분 섭취도 많이 될 네. 수 있기 때문에 캔에 적응시키는 훈련법은 따로 있을까요? 일단 저도 그런 고양이를 키웠었어요. 옛날에 저희 집 고양이 레니가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레니를 처음 데려왔을 때는 저도 제가 수영과 학생 때 데려왔기 때문에 진짜 너무 몰랐을 때 데려왔어요. 너무 몰랐을 때 데려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키웠던 애들한테 아직도 사죄하는 마음으로 미안. 얘들아 하늘나라에 있겠지만 미안하는 마음으로 대신 다른 애들 삶의 질을 좋게 해줄게 하는데 어렸을 때 안 먹으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어렸을 그리고- 때가 이제 언제까지를 어렸을 때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회화 시기 사실 그러면은 엄마랑 4개월. 같이 살 때. 4개월령까지. 예. 왜냐면 엄마가 먹는 게 안전한 거예요. 음. 그래서 굉장히 고양이는 사실 연구가 많지 않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한 40년 전에 했던 연구를 보면은 엄마랑 같이 키운 애들은 새로운 걸 줬을 때 엄마가 먹잖아요. 하루면 먹어요. 엄마가 없잖아요. 엄마 없는 고양이들은 오이를 똑같은 걸 줘야지 먹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먹어봤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가족이 먹는 걸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약간 사람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성묘가 됐는데 네. 캔을 못 먹어요. 무스 타일 못 먹어요. 이거는 어떻게 교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얘가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무스 타입, 얘가 먹는 이런 아이들은 건사료라고 또 다 먹지 않는 아이들이 되게 그렇죠. 많이 있거든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건사료가 있어요. 음. 나는 이 회사가 좋아. 왜냐면은 고양이들을 먹을 걸 택할 때 첫 번째 냄새고 두 번째는 질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맛이거든요. 근데 사료를 보면은 한 회사에서 알갱이는 다 비슷해요. 그죠. 질감.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향미료를 뿌리죠. 뿌리잖아요. 향미제를 뿌리죠. 열 처리하고 난 다음에 뿌려요. 그래야지 이제 냄새가 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마다 냄새나 질감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당연히 캔하고 건사료의 질감이 당연히 같을 순 없지만 적어도 그 회사 거를 먹였을 때는 살짝 향은 향이 가까울 비슷하니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지 예를 들면 않아요? 로얄 캐닌사를 먹는 고양이라면 로얄 캐닌사에서 나온 캔을 주라고. 네, 그럼 조금 더 캔을 낫다. 해보는데 한 가지를 따서 며칠을 줘야 될까요? 5일 이상. 네, 적어도 5일 이상, 일주일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적응하는데 5일이 걸리니까 네네네. 처음에 안 먹는다고 해서 바꿔주면 안 되는 네네네네. 거군요. 더 까다로워지겠군요. 네. 그러면 똑같은 거를 5일 이상 시도를 해라 계속. 네네네. 하루 따서 버리고 네. 다음날 또 따서 네네네. 버리고 그 다음날 따서 버리고. 그러니까 한 번 살 때 이거 한번 먹여봐야 지금 5캔을 사야겠네 최소한요. 아니요, 그냥 해가지고 반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럼 냉장고. 세 캔은 사야겠네요. 그죠? 네. 반씩이라도 냉장고는 하려면 좀 그러니까. 데워서 주고 아. 해야죠. 오일이란 게 굉장히 좋은 팁이거든요, 네. 사실은요. 그러니까 오일을 시도를 해봐야 얘가 먹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네네네네. 첫날 당연히 안 먹겠죠. 어. 그래서 오일은 시도해봐라. 네네네. 이거 굉장히 좋은 팁 같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른 캔을 또 바꿔줘야죠. 그쵸. 5일 동안. 언제까지? 5일 먹는 동안. 캔을 찾을 때까지. 돈 많이 벌어야겠군요. 그럼요. 열심히 살아야겠네요, 진짜. 그럼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수님께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한번 이 안내 잠깐 광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북대학교 동물병원 세종분원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종에 충북대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청주에 당연히 본원이 있고요. 분원이 세종에 생겼어요, 작년에. 그래서 충북대 동물병원에 전화하셔서요, 예약하시면 돼요. 예약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교수님한테서. 예약을 하시면 돼요. 김선아 교수님의 네. 행동학 진료를 받고 싶다. 네. 그러면 예약 전화를 하면 시간 약속을 잡아주시는 걸 네네네네. 날짜하고요. 네, 네, 그럼 SM에서 가기 전에 전화로. 어떤 거를 주로 준비해서 가야 되나요? 일단은 설문지 같은 게 있을까요, 카드나 따로? 현금? 설문지는 언제 받아보나요? 네. 이렇게 예약을 하시면 저희가 리셉에서 검사지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검사지를 작성해서 저한테 미리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실제로 환자를 봤을 때 훨씬 더 이렇게 좋은 질의 진료를 받을 수 그러면 있는 검사지를 미리 작성을 안 하면 진료를 못 보는 거군요. 아니요,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겠죠. 검사지는 몇 장짜리인가요? 10장인가요? 10장인가요? 많이 있어요. 10장짜리죠? 10개 넘어요. 제 손가락보다 많아요. 그거를 다 작성하려면 얼마나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보통은 1-2시간 정도 걸리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는 안 걸리네요. 네, 1시간 정도 걸리시는 분인데 네. 생각보다 많은 숙제를 요구하는데 이거를 되게 부담스럽고 불편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요. 그게 이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 왜냐하면 거거든요. 병원에 방문하면은 실제로는 5분, 10분 남짓 동안 질문과 답변을 받는 걸로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 사실은요. 제가 아직 네. 작두 타는 걸 못 배워가지고 그런 건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 좀 타는 편인데 작두. 저 진짜? 작두 되게 좋아하거든요. 작두 못 타가지고 저 크리스탈볼 이런 거 못 제가 하고 평창동 개작두라고 한때 유명했습니다. 쌀 던지고 이런 거를 못 해가지고 쌀은 던져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저는 검사 결과를 분석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를 분석한다. 네.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설문지 작성, 그러니까 사실은 행동학 분야에서 진료에서는요, 미리 설문지를 작성하는 되게 일반적인 경우,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네. 진료를 받기 전에. 그래서 미리 설문지를 받아서 여러분의 어떤 고향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재해서 보내주시고 나서 그다음 예약을 하고 오시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 꼭 필요하다는 건 안내드리고요. 아까 세종 분원에 계시고 미리 전화해서 예약을 잡고 진료를 받으시면 끝판왕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외로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현재 상태가 정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단적인 예거든요. 여러분이 정상이라고 믿고 있겠지만 사실은 2%가 부족한 상태일 수 있고 네. 이게 약물을 통해서 얼마든지 교정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사실은요. 예, 도움을 줄 수 있죠. 최소한 여러분이 키우는 현재 상태가 이게 정상 상태인지 아닌지는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상담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행동학을 진료를 하실 수 있는 병원에 가시면은 가능하겠죠. 뭐 사람도 그렇잖아요. 정우영 선생님 잘 살겠으면 내과 가서 물어본다고 안 와요? 행동학 물론 약간 아실 수도 있겠지만 내과 선생님을 그러면은 무시한 건 아닙니다. 서울의 행동학을 좀 진료라고 상담이 가능한 병원은 몇 프로나 될까요? 선생님 많이 가르쳤으니까 아실까요? 수의사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몇 있으니까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 네네네. 의외로 많지는 않네요. 네, 많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많지 네, 않군요. 많지 약을 않- 쓰고 실제로 네. 행동학 진료를 하고. 네. 알겠습니다. 성묘 합사에 대한 노하우가 따로 있으신가요? 성묘 합사에 대한 노하우는요. 일단은 저는 임시보호를 하라고 해요. 임시보호를 해보고. 하고 그리고 일단 합사 성묘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또 데리고 오시겠다고 하는 분에게는 이제 질문을 하죠. 얘가 어렸을 때 다른 고양이랑 지내본 적 있는지, 어땠는지. 만약에 어렸을 때 다른 고양이랑 전혀 다 못 지냈어요. 그럼 굳이 그냥 하나만 잘 키웁시다. 근데 어렸을 때 잘 지냈어요. 다른 고양이랑도 잘 지냈어요. 근데 전혀 모르는 경우, 그런 경우 아예 몰라요. 그런 히스토리가 없어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하겠지만 과거에 고양이들마다 다 못 지냈어요. 그럼 굳이 지금도 못 지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진 않고요. 근데 어렸을 때 잘 지냈다? 아니면 과거에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 모른다. 그러면 당연히 시도해볼 수는 있죠. 근데 가능하면 이제 품성들이 비슷한 애들이 있어요. 페르시안을 키우는데 아비시니안을 데리고 왔다. 힘들어요. 그죠. 극과 극이죠. 힘들어요. 그리고 아비시니안을 키우는데 페르시안 데리고 왔다. 얘 집 나가고 싶어요. 자, 그럼 종종 받는 질문인데요. 뭐 주인이 계속 집을 비워야 돼. 일을 해야 되니까. 네네네. 고양이 혼자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있으니까 짠한 거예요. 이런 경우 사실은 한 마리 더 데리고 들어오는 걸 추천하시나요? 그러니까 얘마다 다 달라요. 애들마다. 얘 성격마다.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다른 고양이랑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은 일단 다른 고양이 임시보호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잘 지내면은 툭 가는 거 아니면 미안 내가 너를 임시보호하는 거였는데 우리는 인연이 아닌가 봐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정말 치료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임시보호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성격에 따라서 과거에 이렇게 고양이랑 어떻게 지냈는지, 지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지냈는데 다 나빴는지, 그리고 두 번째 고양이를 데리고 오실 때는 얘가 임시보호가 아니라면, 아니 임시보호라면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좋은 주인이 있으면은 보내면 되겠지만, 임시보호가 아니라면 혹시라도 얘네들이 잘 지내지 못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해야죠. 만약에 임시보호를 한다 그러면 며칠을 지켜보면 될까요? 저는 한 달입니다. 한 달, 네. 3주 역시. 네네네. 3주 안에 안 친해지면은 네. 어차피 안 되는 거군요. 네네네. 안 되는 경우가 어렵네, 많이 어렵네. 있죠. 네. 사료를 조금 먹은 후 밥그릇을 주변 바닥을 화장실 모래 덮는 행동을 하듯 발로 슥슥 닦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 이거 진짜 질문 되게 많이 하는 건데요. 그죠? 그리고 8개월 정도 되면은 양이 조금씩 주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제 신체적인 성장이 많이 끝났기 때문에 먹는 양이 줄기도 해서 적게 먹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덜 움직이다 보니 배가 덜 고파서 덜 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료 먹고 나서 덮는 행동 같은 경우에 썰이 되게 많아요. 근데 썰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고양이들이 이런 행동을 보여요. 그렇다면 정상 행동. 네. 뭐 묻어놓고 나중에 먹어야지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 얘기도 있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얘기도 있고 너무 좋아서 나는 숨기고 있어 얘기도 있고, 그냥 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많이 아픈 뭐 노령의 강아지든 고양이를 키울 때 도대체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시킨다 그러면 언제쯤 시켜야 되는지 시그널을 얘가 주는 건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 많이 수의사들이 받아요. 개인적으로 맞아요. 저도 많이 받고 네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선생님 한마디 주시면 전 되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안락사는 시켜도 후회, 안 시켜도 후회예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고, 하고 나면은 너무 빨리 시켰나 아니면 너무 늦게 시켰나 모든 게 후회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안락사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저는 수의사 선생님들부터 안락사에 대한 이해가 아주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수의사 선생님들이 안락사 하고 나서 그냥 술 안 먹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안락사 하고 나서 너무 기분 좋았다는 사람 당연히 없어요. 근데 안락사라는 거는 우리가 죽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왜냐면 우리 수의사 선생님들 뭐 학교 6년 다니면서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졸업하고도 계속 공부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새로운 거는 많이 나와요? 아니 왜 이렇게 새로운 거 많이 나오고, 나는 학자들이 1년에 논문 한 편씩만 썼으면 좋겠어. 읽어야 될 게 너무 많아.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들은 뭐냐면 전부 다 살리기 위한 공부만 해요. 그렇죠. 근데 안 죽는 동물은 하나도 없어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러한 철학도 수의사들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살리기 위해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죽음을 잘 모르고, 죽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피하려고 모르면 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락사나 죽음에 대한 철학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안락사는 적극적인 치료에 들어가요. 사실 이런 진료 영역 중에 하나이고요. 적극적인 치료예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관리할 수 없는 질병이 있을 때, 특히 관리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고통을 적극적으로 끝내주는 방법이 안락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안락사는 저는 환자들 제가 좋아하는 환자 되게 많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안녕 10250이 혹시 보고 있다면 시로도 보고 있니?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환자들이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적극적인 치료 방법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나만이 해줄 수 있는 걸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물론 인간적으로는 헤어져야 된다는 건 슬프지만 고통받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선물이라는 생각이 조금 힘들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건 우리의 일이니까. 그런데 보호자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안락사는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때는 아니에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비유를 어떻게 드리냐면은, 세금 낼 때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세금 내는 기간이 이거야. 그러면 1일에 내나 2일에 내나 3일에 내나 4일에 내나 다 똑같아요.
그냥 빠른 것도 없고 느린 것도 없는 거예요. 뭐냐면 그건 혈관내는 기간이란 얘기예요. 기간 내에 하는 거는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 그 기간은 어떻게 하나요?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달력에다가 오늘이 좋은 날이었는지 나쁜 날이었는지 그냥 단순하게 OX를 치세요. 그래서 O가 X보다 많아진다면 이제 서서히 창문이 열리는 기간이 되었구나. O가 X보다 2배가 많잖아요. 그럼 이제 기간이 되었구나. 그러면은 기간이 되었다는 거는 내일에도 내일 모레에도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는 거예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때도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더 늦으면 안 되는 때가 있는데 그거는 얘가 어떠한 치료를 해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통증을 느끼고 있을 때는 그거는 적극적으로 이 통증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치료가 안락사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처치를 다 해도 특히 폐부종이나 이런 거 있을 때 폐수종 있을 때 그렇잖아요. 다 산소를 안 주고 모든 치료를 다 해도 호흡이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고통을 적극적으로 끝내주는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특히 종양 있는 아들 경우 림프절이 많이 붓고하다 보니까 스스로 배변 배뇨가 물리적으로 힘든 경우가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극적인 안락사 치료가 필요하죠. 안타깝지만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동물은 없어요.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떠나야 될 시간은 있는데 우리가 가끔은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서 그 고통을 적극적으로 끝내줘야 되는 그런 치료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힐링됐습니다. 신사들이 굉장히 상처와 아픔이 많아요. 의사 선생님들에 비해서. 왜냐면 동네 병원 주치의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거 다 동네에서 하다가 관리를 하다가 죽을 때는 큰 병원 가시잖아요. 근데 동물병원은 안 그래요. 여기서 계속 우리가 겪기 때문에 사실 상실감을 수의사들도 같이 겪어요. 내가 오랫동안 치료하면서 내가 좋아했던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얘네들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수의사 선생님들 많이 이해해 주세요. 악플 달지 마세요. 악플의 피해자. 악플의 피해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은 정말 우리나라 보호자분들께 개를 키우는 분들 그리고 고양이 그러니까 반려견 반려묘 키우시는 모든 분들께 해당되는 얘기예요.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요 정말 좋은 보호자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 애가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게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대부분 안 그래요. 학대하시는 분들은 이거 안 보고 계세요. 학대하는 분들은 병원에 와서 우리 애가 왜 이럴까요?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병원에 오시는 분들, 아니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유튜브에 찾아보시는 분들 제가 확언하건대 여러분들은 좋은 보호자예요. 정말로.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고 계시죠? 좋은 보호자예요. 자책하지 마세요. 정말 본인들이 못해줘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행동, 그럼 아니면 문제 행동을 보인다면 이거는 이 아이가 취약성이 있거나 약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네, 도와줘야 되는 거지 내 탓을 하시면은 내 탓을 하시면 유전적이든 뭐든 원래 그쵸? 그런 거지. 네네네네. 우리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건 아니라는 교육을 잘못 시켜서도 아니고. 네, 대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가 한국 와서 진료하면서 느낀 게 이 아이가 왜 그런 거 같으세요? 라고 보호자분께 얘기하면 제가 잘못 키워서 제가 너무 모를 때 키워서 아니에요. 그건 방송의 양도 좀 있지 않나요, 사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안 봐요. 방송에서 너무 주인문 탓을 하는 거 전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사실은요. 아니에요. 진짜 네. 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한테 와서 진료받거나 물어보거나 이런 방송을 찾아보거나 하지 않아요.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는요, 그냥 특수아동과 같은 거예요. 스페셜 니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진료할 때는 a dog with a special needs, a cat with a special needs라고 해요. 특수아동을 할 때 with a special needs라고 하는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거지
문제아가 아니에요. 가출 청소년, 비행 청소년 이런 문제아가 아니에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행복하기 위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한쪽만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자도 행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같이 크는 아이도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원헬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또 사람의 건강과 동물의 건강과 자연 환경의 그 안전성 환경 연결돼 있다. 요즘엔 원 웰페어라는 얘기를 해요. 처음 들어봤다. 네. 원 웰페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제 채널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이미지인데요. 네, 원 웰페어라는 거는 내 복지가 좋아야지 동물의 복지도 좋은 거고요. 얘네들이 복지가 좋아야 내 복지도 좋은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게 거예요. 제 영상 모토예요. 네. 내가 행복해야 어. 내 동물이 행복하다. 저는 이제 예전에 동물원가도 일을 많이 했는데 항상 그냥 동물 복지의 시작은 사육사의 복지부터 시작합니다. 주인의 복지가 고양이의 복지군요. 네. 여러분 행복해야 여러분의 고양이도 행복합니다. 네. 이게 영상으로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건 진실입니다. 네. 혹시 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 같이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방송을 한번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물론 제가 한우는 열심히 대접을 하겠습니다. 한우에 역시 한우는 진심이군요. 제가 저는 먹는 거 좋아해요. 네, 근데 많이 바쁘신 건 알지만 그래도 뭐 한 다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때 한 번 또 제가 네. 모실 수 있으실까 싶어가지고요. 네, 생각해볼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광고. 여기 커뮤니티에 올라 있는 설문 연구 주변에 널리 좀 협박과 한우로 친한 친구들이 있다면 고양이를 키운다면 꼭 좋은 연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저도 굉장히 기대하는 연구고요. 그리고 이 연구로 정말 좋은 저는 논문을 당연히 쓸 거고요. 그리고 이 연구로 이 유튜브 하시는 수의사 선생님들한테 당연히 제공해서 논문의 단점은 그거예요. 일반인들이 그렇죠. 억세서블 하잖아요. 접근성이 접근성이 떨어지죠.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하시는 수의사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고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채널을 통해서도 그 정보 다 많이 나눠드릴 테니까 주변 친구들 많이. 자, 마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요. 저 선생님께 진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든지 한 번 더 광고해 주시고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진료를 받으시고 싶으시면요. 저는 개, 고양이를 비롯하여 모든 동물, 전 동물 다 합니다. 사람 빼고 다 합니다. 가끔은 제가 동물 얘기를 하면 우리 남편도 똑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니, 사람은 저기 장모님 계시니까. 네, 전 동물 다 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돼지나 뭐 새나 거북이나 뭐 다 합니다. 다 볼 수 있고요. 충북대 세종동물병원이라고 인터넷에 찾으면은 나와요. 거기에 전화해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약을 하시면 검사지를 미리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세블 선생님이 차근차근 다 설명해주세요. 검사지를 보내드릴 거고 그 검사지를 저희가 진료하기 전에 받아서 보고 분석을 한 이후에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시는 병원에 물론 제가 다 정보를 다 드리기 때문에 이어서 그렇게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3시간 반이나 운전해서 오셨어요. 네. 오늘 와주셔서 멀리서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골지가 도시에 와서 힘들었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꼭 다시 한번 모셔서 이런 좋은 말씀 나눌 기회를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김선아 교수님과 함께한 라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